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널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유사투자몰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방송국 채널 본방송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지만 미처 깜빡하고 준비했지만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 혹은 매끄럽게 전달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적으로 전달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경제TV에서 투자의 눈에서 현대차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더 이상 이제 완성차 기업은 아니죠. 이제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인 지가 한 3주가 넘은 것 같아요. 저 역시 현대차를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20% 이상이나 봤지만 매도하고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 그 다음에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자들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더 이상 현대차 보유자가 아니고 신규 매수 예정자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이 현대차가 로봇 관련 이야기, 뭐 아틀란티스나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로봇을 공개하기 전에는 뭐 그냥 현대차가 원달러 가지고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나 완성차에 대해서 어떤 판매고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면서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로봇 기업을 탈바꿈하면서 어떤 성장성을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어떤 지분 정리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 1년에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슈가 이제야 막 현대차가 주가가 잘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고 그런 부각된 내용들 리포트에 남아서 공표를 하다 보니까 투자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현대차의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개인 투자분들이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더욱더 노골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보수로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리포트 거의 뭐 세네 개씩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현대차 구름 로봇에 대한 생태계 핵심 목표가 85만원을 부르는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예전에는 PBR이 0.6, 0.7, 20만원대에서 움직일 때는 PBR이 0.6, 0.7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현대차가 거의 50만원 넘어가니까 PBR이 1.2, 1.2 정도 되더라고요. PBR 1.2가 되면 이제 자산 기준으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지만 현대차 더 이상 가치주 아니죠. 이 로봇 기업을 탈바꿈하면서 성장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펄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 피어그룹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주가를 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가 나온 근거를 보고 저는 만약에 현대차가 테슬라랑 비슷한 기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현대차 주가 뭐 120만원, 뭐 2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퍼가 거의 200, 300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대차가 퍼가 15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현대차 주가가 뭐 100 얼마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밸류체인을 통해서 현대차가 로봇 생태계를 현대차 공장에 도입을 했을 때는 이 테슬라 어깨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AI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랑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하드웨어, 피지컬 이 두 개가 융합을 했을 때는 전기차랑 자율주행 차량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이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가 나중에는
테슬라랑 어깨를 나란히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이 현대차가 이 로봇을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해가지고 로봇이 만드는 차량을 소비자들이 언제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현대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가 몇 년치 밸류에이션을 선반영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현대차가 이제 로봇 생산 라인에서 만든 전기차를 소비자들 수용할 수 있는 시기를 2035년 보시는 분도 계시고 2030년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단은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29년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안전하게 203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게 조금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틀라스 훈풍 관련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틀라스 훈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IPO라고 하잖아요. IPO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장하기 한 2주에서 3주 전 증권사에서 이제 청약률을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상장할 때 되면은 언제쯤 투자를 하시겠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청약하시겠어요? 보통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관 상대로는 뭐 10대 1, 뭐 11대 1 이런 이야기 다 하고 있고 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뭐 5대 1, 6대 1 이런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만약에 청약 평가율이 높게 나면 우리가 더 이거 나중에 상장하면은 크게 갭상사에서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제 청약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고 뭐 사모펀드라든가 은행, 증권사 이런 큰 자금들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맥스 현대차를 키운 기업이 아니잖아요. 보스턴 다이맥스 조금 힘들어하는 기업을 현대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2021년인가 2022년쯤에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모펀드나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사모펀드나 채권 투자가들은 어떤 투자 기간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습니다. 내가 정말 될성 부른 기업을 한 2년이나 3년 전에 저렴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 기업을 이제 구조조정 해가지고 약간 살 붙여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시켜가지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엑시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이 3년 전, 4년 전에 현대차를 도와서 현대차한테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금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때 했던 기업들이 살짝 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뉴스를 봤거든요. 왜냐면 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상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지가 시간이 지났고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됐던 기업들이 이제 현대차를 좀 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장제원 부회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이 상장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렇게 현대차가 급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야 이거 현대차 이렇게 오른 김에 좀 보스턴 다이맥스를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맥스 몸값을 후하게 쳐가지고 우리가 좀 엑시스를 좀 크게 수익 보고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말 못합니다. 방송에서 말하면 악플이 무지막지하게 올라오고 저 역시도 약간 좀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쉬하는 모습인데 제가 물론 이런 사채 투자나 뭐 IPO 투자 뭐 신규 상장주 이런 게 주력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주시장에 있으면서 어떤 사채 투자 전문가 그 다음에 증권 계통에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우리 반박하신 분의 의견이 맞으니까 저는 겸허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내피셜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굉장히 수급 괜찮았거든요. 어제 운수장비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세가 확인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기관이 쓸어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외국인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정산 수급 봤을 때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기관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개인과 외국인이 어제 기관한테 밀려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 단기 차익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X랑 마찬가지로 매수 견들이 돼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도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구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구간을 이탈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못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투자 전략을 매수가 아니라 관망으로 투자 전략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니 이 양반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밀려가지고 이거 이탈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회복 못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거 확인해가지고 투자전략을 바꾸면 늦는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섹터들은 과감히 내가 이런 기술적 투자 전략을 계획대로 잡아놓고 당연히 미리 그 주가 그 가격이 가기 전에 어떤 시장이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안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게 돌아오든 말든 혹은 손절가 이탈했다가 빠르게 슈팅 나오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맞출 능력이 안 되고 아쉬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테마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확인 매매를 지향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반박하시는 구독자분들 의견이 맞으니까 저는 토를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 문의 남기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서 QR코드를 못 찍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열호 혹은 버프리 손팀장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정보를 제공해드림에 있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불은 1원도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